가을이구나 했는데 겨울이 와버렸네요. 가을에서 겨울로 순간 이동한 느낌입니다. 첫눈과 함께 찾아온 겨울, 그리고 스쳐 지나가버린 가을을 아쉬워하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은 첫 곡으로 마마무 가을에서 겨울로 듣겠습니다. Calling, calling 우리 여기 Wind floor, wind floor 달라져버린 삶은 우리 둘 Sunshine on a rainy day 햇살을 담은 너는 지금 어디 있니 The wind blows better 더 바람이 불어 한입 두 입 떨어져 내리네 내 맘을 적셔 너를 떠올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려 내 맘을 적셔 너를 떠올려 나를 떠올려 너를 떠올려 나를 떠올려 너를 떠올려 이어서 듣겠습니다. 빅마마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 분명 나는 꿈을 꾼 거다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다시 봐도 이별이더라 헛웃음만 흘러나왔고 두 다리는 풀려버렸고 문득 스친 네 얼굴 생각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건데 엎질러진 물에 난 젖은 채로 꼼짝 못하고 그 수많은 이별 뒤에도 넌 분명히 사랑이었다 정말 이건 절대 현실이 아니야 눈 감으면 꿈이 될 거야 애써 부정해봐도 이별이 맞잖아 눈물마저 말라버리고 네 이름만 중얼거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웅크린 채 너만 외치고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온 115번째 방송, 저는 최석원입니다. 첫 곡 마마무 가을에서 겨울로, 그리고 이어서 들은 노래는 빅마마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갑작스런 가을과 이별한 상황이 맞는 노래라 생각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가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글쎄, 가을이 왔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쑥 스쳐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던 나무들이 어느새 잎을 떨구고 길 위에 쌓인 낙엽은 강한 바람에 흩날리며 우리에게 이별을 고하는 것 같아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아쉬웠는데요. 그렇게 훌쩍 떠나버리려 하는 가을에 아직 작별을 고하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찬바람과 함께 첫눈이 내리면서 겨울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마치 두 계절 사이에서 잠시 방황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을은 우리에게 따뜻한 추억을 남기고 또 겨울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죠. 이 두 계절의 경계에서 우리는 스쳐 지나간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다가올 시간들을 차분히 준비하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같은 첫눈이 오는 날 듣기 좋은 딱 맞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첫눈이 온다고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구요. 그때는 말은 아득하게 지워지고 없겠지요. 한방눈이 온다구요. 자욱도 모두 지워져 없잖아요. 눈사람도 눈덩이도 아슬아슬 사라진 기억들 너무도 그리워. 너무도 그리워. 옛날 포근한 추억이 거두는 녹이듯 눈시울 적시에 슬퍼하지 말아요. 하얀 첫눈이 온다구요. 그리운 사람 올 것 같아 문을 열고 내다보네.
네, 이정석 첫눈이 온다고요 듣고 왔습니다. 뭐 갑자기 왜 첫눈 타령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눈이 내렸는데 첫눈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첫눈을 보신 분들은 어떤 노래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방금 들었던 이정석 첫눈이 온다고요 노래가 떠오르더군요. 아마 이 노래가 떠오르셨다면 저와 비슷한 연령대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이 첫눈이 오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나 궁금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방송국 20대 스태프분에게 물어봤는데요. 바로 대답을 해주더군요. 엑소의 첫눈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지역 소식 전해드리고 또 엑소의 첫눈도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따뜻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화 작가이자 마을신문 편집장이신 송천동 마을신문 유수경 편집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또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Warm and sweet, warm and sweet, warm and sweet, 한 너의 목소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4 전북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과 교류 연대의 날 행사가 11월 30일 토요일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5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2시 마을 미디어와 사회적 임팩트에 관련 토론회, 그리고 오후 5시 활동과 교류 연대 행사로 진행되며 올해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우수 콘텐츠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이뤄집니다. 당무지 재현 흑석골 큰잔치가 11월 30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전주 천년 한지관 한지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당무지란 전통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를 솥에 넣고 쪄 껍질을 벗겨내는 것으로 전통 한지 제조 과정 중 당나무 수확 이후 가장 먼저 행해지는 작업입니다. 분리를 마친 당나무 껍질은 잘 말려 보관하다가 한지를 제조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과거 한지를 제조하던 마을들은 김장을 마친 후 겨우내 힘을 합쳐 이런 당무지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과거 흑석골은 한지골이라고 불렸는데요. 당무지 작업은 과거 흑석골 마을 행사였습니다. 평화동 마을신문 마을문화제 행사가 12월 1일 일요일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평화동 마을신문 온둘의 공감 미음에서 열립니다. 피아노 교실 회원 연주 발표, 노래교실 회원 발표 공연, 가수 박희수 공연, 통사무 회원 기타 연주회, 그림 동아리 회원 작품 전시 등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평화동 마을 주민의 화합과 평화동 마을신문 후원을 위한 행사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전주 역세권 맛집 창업 운영관 할인 시식회 안내입니다. 전주 역세권 맛집 창업 운영관 카페 마중향과 천마중뜰 마을 식당에서는 할인 시식회를 진행합니다. 카페 마중향 할인 시식회는 11월 27일 수요일에서 29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 천마중뜰 마을 식당 할인 시식회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 카페 마중향과 천마중뜰 마중식당에 오셔서 시식과 함께 맛평가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됩니다.
전주 정원문화센터에서는 12월 정원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2월 정원교육 프로그램 신청 기간은 12월 22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고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 정원문화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정원의 좋은 식물, 전북 정원 탐방, 정원 유사식물 비교, 정원의 12달, 가족과 함께하는 정원 체험, 스마트폰 활용 과정, 반려식물 만들기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정원문화센터 281-8647번에서 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출생 극복 더 행복한 전주 사진 공모전 온라인 시민투표 안내입니다. 인구정책 사진 공모전에 응모한 사진에 대한 시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표 기간은 12월 1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1인당 3작품까지 투표 가능하고요. 온라인 투표는 전주시청 누리집 주요 뉴스 공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분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제6회 전북특별여치도 디자인데이 전시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주 기린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엑소 첫눈.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자만 시계를 되돌려 1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 이 바보 같은 소리지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했던 그 크리스마스 불빛 가득한 거리 혼자 걸었어 다들
네, 엑소 첫눈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 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따뜻하고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동화 작가이자 마을신문 편집장이신 송천동 마을신문 유수경 편집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아침에 첫눈이 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저는 새벽에 비 오는 소리만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침에 차를 타라고 나왔는데, 창문 앞에 엄청 비가 눈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첫눈이 왔네. 좀 서운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네. 네. 갑자기 이렇게 가을이 왔다 뭐 이렇게 느꼈는데 또 금방 또 겨울이 와버렸어요. 글쎄요, 며칠 사이에 가을과 겨울이 좀 교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원래 연말 되면 좀 한가했었는데 올해는 왜 그런지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가을이 짧다 보니까 더 그렇게 또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가을 갈까봐 얼마 전에 그 한옥마을 갔다 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한옥마을 향교하고 경기전 앞에 은행나무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네. 엄청 이쁩니다. 네, 뭐 봤어야 되는데. 전국에서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네. 사진 찍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영화도 찍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은행나무가 좀 노랗게 이거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비가 내리면서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못 볼 겁니다. 네, 아쉽네요. 네. 네. 오늘 제가 모신 이유는 네.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아주 네. 큰 상을 받으셨어요. 영상을 제작하셔서 큰 네. 상을 받으셨는데 네. 어떤 상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상 제목은 제9회 미디어 창작 콘테스트라는 그 공모전인데요. 네네. 이 미디어 창작 콘테스트는 주로 그 노동 환경, 생태, 뭐 장애 이런 분야로 해서 우리 동네 ESG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서 영상 부분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전국 대회잖아요. 그럼요. 네. 전국에서 뭐 이런 활동들 하시는 분들 네. 대상으로 영상을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네. 조금 아쉬운 건 대상을 좀 받을 만한 저기였는데 네, 맞아요. 준비 기간이 조금 부족하셔가지고 10월 10일이 마감이었는데 네네. 저희가 영상 제작이 좀 늦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날짜를 맞추느라고 정말 날밤을 며칠 새면서 작업했는데 불구하고 네네. 약간 편집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최우수상 받고 나서도 기뻤는데 불구하고 네네. 진짜 되게 아쉽다 그런 생각했어요. 네네. 아무튼 뭐 그래도 큰 상 받으셨고요. 뭐 네. 전국에서 이게 영상이 이게 이 상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요. 네, 그만큼 많이 또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그 이번에 상을 탄 영상은 네. 어떤 내용을 담은 작품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영상은 그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거고 인권과 더불어서 이동권 이야기예요. 네. 네. 한 2년 전에 그 장애인 인권하고 또 노동권 그리고 또 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시죠? 네네. 그 서울 지하철에서 그 장애인 연합회에서 그 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도 하셨고 네네네. 그런 건데 이번 이야기는 타이틀이 장애물 없는 도시 척수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변화입니다. 네. 제목에서가 느껴지시죠? 네네네. 네. 그 예전에는 그 장애인들의 지하철이랄지 도시 환경에 대한 반항이 있었다면 네. 이번 작품은 전주 시내에 있는 수많은 도로 그다음에 하천 이런 주로 네네. 정말 일반인이 아무런 생각 없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장애인이 가지 못하고 범접하지 못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척수장애인 그 전라북도 척수장애인 협회 회원들과 함께 네네. 이곳들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전주천과 삼천천, 그다음에 송천천에 걸쳐 있는 이 지역 만경강이 걸쳐 있잖아요. 네네. 이 지역을 한 3일 정도를 같이 강행군을 했습니다. 네네. 뜨거운 여름날 가셨다고. 네, 맞아요. 이게 그 늦여름과 초가을이 겹쳐져 있는 시기에 촬영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 하면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네. 이동권 이런 것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실은 도시에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예를 네. 들어서 계절이 좋을 봄날이나 이럴 그럼요. 때 음. 뭐 전주 천변을 또 거닐기도 하고 또 그 대중교통이 아닌 것으로도 네. 또 여러 그 도시를 또 이동하셔야 그럼요. 되는데 네. 그런 거를 포함한 이동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하철이랄지 버스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이동권 문제는 굉장히 많이 다루었는데 네네. 실제로 이분들이 일반인처럼 도로에 나갔을 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도 촬영을 하면서 알았는데 적수 장애인 분들은 보행이 힘들기 때문에 다 휠체어를 타시잖아요. 그렇죠. 네.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네. 네. 저희가 그냥 그 뉴스나 아니면 일반 그 인터넷을 때 휠체어를 타고 가지 못하는 곳이 어떤 식당이나 뭐 이런 곳이라고만 네. 느꼈는데 네. 그 외에도 도시 곳곳에 네. 이렇게 일반인들은 또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네.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식당은 기본적으로 갈 수 없는 게 너무 많고요. 네네. 식당을 제외하고 나서도 이분들이 그 인간적인 보편적인 삶을 누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나서거나 어떤 볼일이 있을 때 휠체어를 타고 나서는데 동행자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도시였어요. 아. 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그 이지콜이라는 장애인 그 자동차 서비스 네, 아시죠? 있죠. 네네. 네. 그걸 이용해서 이동하는데 장소와 장소의 이동은 가능한데 네네. 이분들 스스로 집 밖을 나와서 자유롭게 그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걸 이번에 알았거든요. 네네. 이지콜 얘기 나오시니까 제가 다른 장애인분들이 만든 영상에서 그걸 봤어요. 그 네. 도시에서의 이지콜은 그래도 조금 힘들더라도 이동 가는데 네. 도시와 도시 사이 네,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지자체 간의 어떤 경계구역을 넘을 때는 그 이지콜도 서로 그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방자치 정부에서 도시와 도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는 불구하고 네. 그게 좀 안 돼 있는 편이고요. 네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지콜 이용하시는 것도 제가 물어봤는데 요것도 밀리는 시간이 되면은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어떤 장소에서 집을 가거나 다른 장소를 가기 위해서 이지콜 전화를 하는데 전화 받고 대기 시간이 보통 1시간 네. 아니면 길으면 2시간 이렇게 간다고 해요. 네, 맞아요. 어. 그 장애인 단체 하는 영상에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지콜을 불러놓고 네. 이지콜이 먼저 오느냐 삼겹살을 굽는 거냐 했을 때 네, 맞아요. 삼겹살이 굽고 먹는데 맞죠? 한참 후에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지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취재하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지콜은 그만두고라도 도시에서 이분들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게 너무 진짜 불행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도시 내에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그 봄날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럼요. 이렇게 가볍게 산책도 하고 네. 또 옆에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조금 가까운 거리 저희도 우리가 걸어가 가듯이 네. 이분들도 가깝게는 휠체어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그쵸. 그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전혀 불가능했어요. 이번에 주로 다룬 것들이 도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랄지 보도블록이랄지 아니면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삼천천에서 전주천 그 엄청난 긴 구간에 네네. 구간에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 위한 다리는 많은데 휠체어 장애인이 건널 수 있는 다리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놀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천변을 걷다가 네. 내가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면 네. 일반인들은 그 다리나 이런 것 이용해 가는데 네. 장애인분들은 그거 하려면 또 그게 있는 곳 한참 가셔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 쌍다리 아시죠? 네네네. 거기가 유일하게 건널 수 있는 아. 다리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네. 건너가지 못하겠는. 거의 건너지 못해서 그것도 그렇고 도로 가면서의 턱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출연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분들 좀 다른 게 뭐냐면 운동을 하신 분들이세요. 아, 그러니까 주말마다 모여셔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운동신경이 발달하신 분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도로로 나오시는데 이렇지 않은 일반적인 휠체어 타신 장애분들은
도시를 정말 이용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네.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이동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중교통에 대한 이동권 이렇게만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쵸. 네.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이동권도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네. 영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뭐 그 높이 조절하는 시멘트 된 네네네. 도로 있잖아요. 이거조차도 장애인의 시선이 아니고 그냥 그 시설자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데 많았었어요. 네네. 이때면 휠체어를 저 멀리서부터 막 세게 굴러서 네네. 그렇게 그 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도 너무 많았거든요. 네네.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굴리다가 올라갈 수 있는 턱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정말 이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야?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 영상을 네. 기획하신 뭐 어떤 배경이나 네. 그다음에 이런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영상물은 저희 송천동 마을신문이 있는 그 전북 척수장애인 협회가 있거든요. 아, 그 같은 건물에 계시는 네, 분들.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몇 년을 같이 보아왔고 그분들이 같이 생활했는데 불구하고 이지코를 타는 모습은 봤지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일반인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별로 못 봤거든요. 네네. 근데 가끔씩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주시의 모든 도로들이 휠체어 타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흉물이다. 아, 장애물 그 자체라는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올 봄에는 그 전주시 의회 의원과 함께 네네. 그 하천을 돌아보면서 시설 보강이랄지 또 다리를 놓을 때 척수 장애인은 이 결을 갈 수 있도록 좀 새로 나아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네.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근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전주시의 입장도 그걸 놓는 게 되게 힘들다. 뭐 돈도 좀 많이 들고 네네. 오히려 장애물 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으셔가지고 되게 많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죠. 도대체 어떤 것들이 휠체어 장애인분들한테 무기가 되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도시 곳곳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없는 턱이 너무 많았고 네. 식당은 거의 뭐 이용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 식당을 가면은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휠체어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좌석이 없잖아요.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더 크니까. 더 크죠. 네네. 근데 따로 좌석이 없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죠. 네. 만약에 그 들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그분들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 또 식당들이 굉장히 좌석이 좁아요. 네.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 뒤에 가 걸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 쇼핑도 못 하는 거죠. 쇼핑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차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네.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너무 많은 거 담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했더니 본인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의 변화,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삶의 질 높이는 산책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네. 전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하천이잖아요. 전주천. 네. 그렇죠.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렇죠. 일반인들은 아침에 산책도 하고 점심에 산책도 하고 저녁에 힐링도 하고 하는 이 장소를 이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부분에서 한번 이번에 영상 한번 해보자.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전동 휠체어를 굴러서 그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또 힘이 되시는 분들 선별해서 이번에 작품을 찍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그런 그 턱인데 네. 누군가의 눈에는 네. 엄청난 어떻게 보면 성벽의 높이만큼 그럼요. 그런 곳이네요. 일틈 이거죠. 일테면 개미가 네네. 아주 1mm 못 가는 것처럼 네네.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는 한 발자국 딱 건너면 갈 수 있는 걸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그 1cm, 5cm 이걸 못 건너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거대한 절벽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신경 써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테면 장애인의 시선에서 이제 그 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또 전문가를 모셔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도시의 건축물이나 도시의 어떤 공공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네. 조금 감안되고 또 네. 장애인분들이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포함해서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설계를 좀 하면 좋을 텐데 그조차도 안 돼 있고. 안 하는 거죠. 네. 이거 나중에 또 그거를 또 다시 고치려니까 또 예산도 많이 그럼요. 들어가고. 이거 근데 보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 높이를 없애면 돼요. 입구에 통 높이를 높여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요것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입구거든요. 입구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거고 같이 동행하신 분 중에서 척수장애인 현태장님 하실 말씀 뭐냐면 앞으로 도시 설계를 할 때 장애인 시설을 모두 다 해야 하는데 네. 첫 단계에서 설계자한테 장애인 체험을 하시는 분 이때면 휠체어를 타보고 본인이 직접 내가 이걸 갈 수 있는지 이런 체험을 필수로 하면 이중적으로 돈도 안 들 것이고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일반인과 함께 똑같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저희도 공동체 라디오 있는 건물에 그 네. 휠체어 이렇게 경사로가 없어갖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입구 봤거든요. 네네. 네, 이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여기도 안 돼 있지만 제가 한옥마을도 같이 촬영해봤는데요. 한옥마을도 전국 대표적인 관광 명소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한옥마을인데 여기도 보면 휠체어 장애인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 느꼈지만 이번에 네. 왜 그런지 알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물론 사람도 많기도 하지만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역시 이를테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중앙동 보면 이렇게 작은 벽돌이 아주 작은 벽돌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눈에 보기엔 이쁘게. 네, 근데 사실 일반인도 걷다 보면 되게 피곤한 그렇죠. 돌이거든요. 네. 되게 거칠고 작고 홈이 파여 있고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갈 수 없는 도로이고 네. 벗어나서 이제 인도 아니면 도보 할 수 있는 그거조차도 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전주시 산하에 있는 뭐 그 공예품 전시관이랄지 공공시설들 다 가봤는데 몇 년 전에 만들어진 화장실 이외에는 네. 모든 건물이 다 갈 수 없는 건물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늦여름 초가을에 찍으셨고 네. 어쨌든 그 같이 쭉 따라가면서 찍으셔서 네. 이 영상 만드는데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거 들었어요.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네네. 저희가 첫날 삼천천 그 자전거 대여에서 출발했거든요. 네네. 혹시 거기 아세요? 아니 저는 안 가봤죠? 네네네. 거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삼천천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봤어요, 그때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 길도 되게 잘 돼 있고 갈대숲, 억새숲도 되게 잘 돼 있는데 여기서 출발했는데요. 이제 전주천까지 가는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멀잖아요. 네네. 그래서 감독님이 카메라를 메고 가셔야 하는데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2인용 자전거를 대여했어요. 그래서 앞에는 스태프분 앞에 타시고 뒤에는 카메라 감독님 타셨는데 네. 타고 이걸 들고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평소에 운동을 안 했던 스태프분이 자전거를 굴르는데 하루 종일 굴렀거든요. 네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바퀴가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바퀴가 빠르니까 가다가 놓치고 이런 상황도 벌어졌고 가다가 멈춰서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이제 가다가 멈추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들으셔가지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여러 번 다시 돌아와서 찍고 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연출 맞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제가 못 타요. 네. 그래서 자전거를 빌리긴 했는데 못 타가지고 결국은 차로 이렇게 큰 도로변으로 이동했는데 네네. 저도 몇 번 놓쳤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영상을 만드시고 난 네. 후에 뭐 어떤 소감이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린 우리의 삶이 그냥 마땅히 누릴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 네, 모두가 누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비장애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누린 게 너무 많다는 생각했고 네. 앞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누리는 행복이 누구한테는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누리는 삶의 질이 어느 누구한테는 누릴 수 없는 벽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 자동차 댈 때 네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가끔씩 저 데리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비어 있으니까. 네,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 네. 영상을 조금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분들 혹시 뭐 영상을 보려고 하면 기회가 네.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시상식이 12월 4일인데요. 네네. 12월 4일 끝나고 저희 홍천도 마을신문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하고 12월에 열리는 시민영상제에도 저희 작품이 오릅니다. 네, 네네. 네네. 12월 7일 날 열리는 그 시민영상제. 네네. 네. 전주 독립영화관에서 열리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상영됩니다. 네네. 12월 7일 토요일 날 시민 영상제가 열리는데 오후 네. 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 개막 첫 번째 섹션에서 요 영상이 상영이 되니까요.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영상도 있지만 이 영상 보면서 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네. 장애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한 도시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같이 또 공존하고 도시 어떤 그 공공적인 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7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입니다. 네.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 이분들 거의 다 후천적 장애인이거든요. 네네. 선천적인 게 아니고 비장애인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척수 장애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적 장애인들 되게 많으신데 우리도 살면서 언젠가는 장애를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음. 우리가 전반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영상을 만드시기인데 네, 원래는 그 동화 작가이시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마을신문 또 편집장을 또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글을 쓰시는 분인데 네. 영상을 만드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글을 쓰는 것과 영상을 하시는 거 어떤 것들이 좀 더 어렵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둘 다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그 동화를 쓰는 것은 하나의 소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창작의 영역에서 되게 스토리라인을 탄탄하게 좀 만들어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음. 영상 그 본부장님도 영상 하셨잖아요. 저는 네. 보기만 하지. 네, 잘 아시잖아요. 네, 영상은 그 큐시트도 필요하고 대본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네. 연출, 기획, 대본, 그다음 대상도 필요하고 네네. 장소, 인터뷰 이렇게 그 종합 예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동화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기획했던 기승전결 이런 것들이 영상을 만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동화도 창작 영역에서 이걸 글로 쓰지만 읽는 독자들은 상상하거든요. 글을 읽으면서 뭐 그렇죠. 이미지를 떠오르고. 네, 이미지, 영상 똑같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동화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영화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다큐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다큐를 봤던 그런 것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동화는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소설 이런 것보다 그림도 같이 많이 나오고 그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지가 그런 것들도 여기에는 이런 네, 이미지가 네, 들어야 네. 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많죠. 제가 동화를 쓸 때 장면마다 어떤 장면을 그려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장면에 필요한 그 이미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써줘요. 네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하고의 교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또 영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령 감독님하고 사전에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 장면에서 어떤 그림을 넣어야 하고 또 여기서 어떤 이야기 들어가요. 이런 구조를 되게 많이 얘기하고 근데 이게 있어요. 동화는 이게 완결이 끝나면 더 이상 안 봐도 되는데요. 네. 영상은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수정하고 끊임없이 편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분짜리 영상을 만들면 보통 일주일 촬영을 해서 네.
잘려나가는 그 장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영상이 까다롭고 완성하면 재밌고 이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그동안에도 많은 그 지역에서 이야기들 영상으로 담아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네네. 오늘은 뭐 동화에 대해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영상 이야기니까 그동안에 어떤 작품들을 만드셨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죠. 아, 제가 제목을 다 기억 못해서 네. 어떡하죠? 제가 안 그래도 뭐 미나리밭 얘기도 네, 작년에 그때- 찍었죠. 찍었죠. 그것도 그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네. 아, 그쵸. 네. 저도 그 주로 동네 이야기나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소재 말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전주 미나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네. 혹시 맞아요. 아셨어요? 아니 뭐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나리 삼겹살 아시죠? 네네네. 네, 미나리 삼겹살이 보면 전주의 삼겹살을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겨울철 미나리는 전주에서 거의 재배가 된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된다면 네네네. 겨울철 미나리의 거의 뭐 80% 정도는 다 전주에서 재배해가지고 네. 노량진 그 도매시장에 나간다는 것을 그때 알았거든요. 그 작년에 이걸 취재하고 영상하면서 미나리 1세대의 그 고난도 알았고 네. 1세대들이 겪으면서 그분들이 몸이 상한 분들이 한 분 안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계화가 되기 전에 미나리 재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잠수복을 입고 다 미나리缸 들어가고 작업을 하신 분들이었어요. 네. 네. 이제는 이제 1세대가 끝나고 2세대, 3세대가 넘어가는데 한국 사람보다는 거의 다 동남아 분들이 와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현장을 제가 영상을 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이제 외국인들 와서 이 작업을 하는구나. 그리고 1세대 어머니들이 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뭐 그리고 관절 완전 질병을 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우리 주변의 일상들을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발굴해서 또 이야기를 네. 만들어내시고 네. 다양한 것들 영상을 만들어내고 계신데요. 네. 그럼 앞으로는 또 만약 이런 어떤 영상들을 더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영상은 지금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생태 문제. 그래서 정말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개발. 요즘에 맨발 걷기 되게 유행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네. 근데 본부장님은 이 맨발 걷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사람들이 뭐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니까 진짜요? 네, 뭐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맨발 걷기 하면 그냥 평지에서 네. 황토길이나 이렇게 걷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연 그대로 시설을 이용했는데 아, 지금은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어요. 일부러 또 그렇게 하려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어느 한 구석을 파괴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연을 느끼고 자연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자연을 또 파괴하는 또 네네.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맨발 걷기 붐이 일어나면서 자연은 건강한 것인지 이걸 한번 짚고 싶거든요. 네. 제 다음 주제는 그겁니다. 또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시선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왜냐면 야자 매트를 까는 거 아시죠? 네. 야자 매트도 그 흙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아예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 네. 야자 매트가 되게 더러워져요. 네네. 과연 그게 맨발 걷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자연 그대로를 밟아야 되는 네, 네, 부분인데 네. 또 일부러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길을 만든다고 일부러 길을 좀 넓히면서 또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고 또 네, 없던 맞아요. 길을 또 만들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건 자연에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너무 파괴가 되죠. 네 파괴가 되는 것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할 숲이 너무 파괴되는 현장이 맨발 걷기의 요즘의 네. 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적절하게 네. 해서 균형을 맞추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네. 과하다 보면 뭐든지 과하다 보면 넘치죠. 네 넘치고 또 그게 네.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맨발 걷기 조례까지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좀 과하지 않을까요? 조례. 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자체별로 예산을 세우고 산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현장이 지금 송천동 건지산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좋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파괴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굉장히 큰 네. 폭력이 될 수도 있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네네. 우리가 고민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따뜻한 시선들 그리고 좀 네. 날카로운 시선으로 같이 한번 담아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들 하시기를 좀 기대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들한테 좀 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우리는 살면서 당연하게 느끼는 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정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반문을 해보시면 좋겠고, 네네. 제가 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영상 작업을 할 때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이 삶이 어느 누구에게도 보편적인가 하는 퀘스천 마크를 모두에게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모두한테 던져보고. 네. 오늘 방송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아마 12월 7일 날 혹시 영상을 보실 분들은 그런 네. 영상을 보면서 네. 그런 반문을 또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상업적인 영화, 상업적인 그런 드라마보다 오히려 이런 영상들이 더 네. 깊은 울림을 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더라고요.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이번 시민 영상대 때 오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송청도 마을신문 네. 마지막 홍보 한번 해주시죠. 네. 월간 송청동 마을신문은 매월 그 첫째 주에 발행하고 있고요. 3,000부에서 5,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송청동 전 지역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저희 신문 보시면 꼭 한 부 들고 가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지역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송천도 마을신문 보시면 뭐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고 또 네. 읽어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는 송천도 마을신문을 보시면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음악이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잘못 나갔네요. 네, 마지막 노래 임재범의 겨울이 오면 임재범과 태희의 겨울이 오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멀어져간 가을 아쉬움과 추억을 남기고 또 다가온 겨울은 차분한 고요 속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은 때로 차갑게 느껴지지만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듯 작은 온기를 찾으면 훨씬 더 깊고 다정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차 한잔의 여유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말을 걸어올 듯한 낮은 하늘이 또 한 번 설레게 해 제법 눈이 쌓인 그 골목 너와 나 둘만의 발자국 얼어붙은 두 손도 높게 할 만큼 따뜻했던 지난 겨울밤 눈이 와 그리운 그날 밤처럼 반가운 네 소식처럼 추억의 문을 열고 마치 네가 오는 것 같아 돌아와 아직 날 기억한다면 아직 날 사랑한다면 외로운 내 발자국 곁으로 너만의 자리로 유난히도 추위를 타던 너 기꺼이 벗어준 내 외투 비록 지독한 강